조이의 북카페. 마음챙김 명상은 힘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유쾌한 감정을 연장하지 않는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감정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한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데 있다. 그 감정을 몰아내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완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챙김 수련을 하면 생각을 지켜볼 수 있고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다. 또한 불건전한 경로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방향을 바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조이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생활혁명, 마음챙김 명상,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샤론 셀즈버그 지음, 장여경 옮김. 샤론 셀즈버그는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입니다. 36년 동안 세계 도처의 학교, 기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천 명에게 종파를 초월한 수련법을 가르쳤으며 명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심지어 거부하던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삶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샤론 셀즈버그는 이 책을 통해 명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 시작하려고 결심만 하고 망설이던 사람, 하고 있으나 벽에 부딪히는 사람에게 자세, 호흡, 구체적인 일정과 문제 해결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며 명상을 습관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책은 4주차 과정으로 명상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3주차 마음챙김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라. 마음챙김이란 무엇일까? 나는 마음챙김에 대해 놀라운 설명을 들었다. 작가이자 교사인 실비아 브루스타인은 마음챙김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베트남 출신 선 스승인 틱나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챙김을 100%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진정한 존재의 에너지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의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피드몬트 애비뉴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이 내린 것이다. 2007년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5주간의 마음챙김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코치는 일주일에 2번씩 교실을 방문해 조용한 호흡과 평온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15분간 지도했다. 학생들은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떠오르는 감정에 주목함으로써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을 했다. 또한 코치는 동정심을 길러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라고 가르쳤다. 뉴욕타임즈는
한 소년이 친구에게 했던 말을 실었다. 야구 게임에서 지는 바람에 야구방망이를 내던지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챙김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기자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소년에게 마음챙김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11살짜리 소년이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주먹을 날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의 대답은 현명하고 폭넓고 깊이가 있다. 또한 소년의 대답은 마음챙김의 가장 중요한 쓰임 중 하나를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평소의 조건부 반응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순간에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의 반응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학부모 회의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가 자신의 에너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평소에 혼란스럽거나 좌절할 때 주먹부터 휘두른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챙김 훈련을 받고부터 그런 패턴에 변화가 찾아왔다. 하루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듯한 순간에 잠시 생각 좀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다. 명상 수련을 하면 15번의 연속적인 행동을 하고 난 후가 아니라 감정이 시작될 때 그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감정과 좀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감정이 두렵고 부끄러워도 무시하지 않으며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는다. 우리는 마음챙김 수련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처럼 잠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시간은 다시 몸에 집중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습관적 반응을 알아채 다양한 행동 과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나는 18살 때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당시 내가 몹시 불행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슬픔, 분노, 공포라는 별개의 가닥들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했다. 내가 느낀 것은 오로지 슬픔이라는 하나의 견고한 제방이었다. 그러다가 명상을 통해 마음속을 들여다본 나는 내 슬픔의 다양한 요소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고엔카 선생님에게 달려가 비난하듯 말했다. 저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결코 분노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여서 우울함을 깊이 감추고 살아가던 나는 크게 화를 냈다. 고엔카 선생님은 그냥 웃기만 했다. 그런 다음 감춰둔 힘겨운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일깨워 주었다. 다행히 나는 내 감정을 인정했고 덕분에 내 감정들과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마음챙김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4가지 주요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속했다.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 특히 불쾌한 감정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명상 수련을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분노를 마음 챙김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지루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지루함을 사용한다. 괴로운 감정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불러낸 감정이든 아니든 그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언할 힘이 없다. 나는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 슬픔은 없어. 이혼으로 인한 배신감? 완전히 끝났어. 절대 돌아오지 마.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감정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편견 없는 관심으로 그 감정을 관찰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의 반응을 삼가는 것은 물론 감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야 한다. 우리가 강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평소에 보이는 반응은 감정의 계기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즉, 감정 자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너무 화가 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짓을 밝히고 그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그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 예전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와의 관계를 바꿔야 해결된다. 선 명상협회 집중센터를 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스승인 아나가리카 문인드라가 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나는 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분노의 물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내가 문인드라에게 분노로 인해 고통스럽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선이 앞마당 잔디밭에 착륙하더니 화성인들이 나와 자네에게 분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보게. 그것이 바로 분노에 대처하는 법일세. 부끄러운 일이야. 끔찍해. 당연한 일이야. 가 아니라 그저 분노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느낌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지. 분노를 관찰하거나 어떤 강한 감정을 연구할 때 몸의 어디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주목하면 한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슬픔의 순간, 무기력한 순간, 절망의 순간, 공포의 순간도 분노에 포함된다. 그토록 견고하고 융통성 없으며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움직이고 변화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 비로소 강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상보다 감당할 만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수용은 네 번째 단계인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기로 이어진다. 오늘 느끼는 당혹감이나 실망감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 모습에 관한 최종적인 정보가 아니다. 일시적인 상태를 전체 모습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은 잠시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두려움도 분노도 금세 사라진다.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4가지 단계, 즉 인식, 수용, 살펴보기, 동일시하지 않기는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몸은 동일시하지 않지만 사고는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하고 슬퍼질 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슬픈 사람이야. 그러나 팔꿈치의 척골 끝을 부딪혔을 때는 대개 나는 팔꿈치가 아픈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생각은 곧 자신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마음의 한 측면에서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거나 주목하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그처럼 지켜보는 능력과 소통하는 것이다. 가끔 나는 수련생들에게 각각의 생각을 방문객이라고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생각은 그곳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며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마음 챙김 수련은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떠오를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 챙김 수련을 하면 생각을 지켜볼 수 있고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다. 또한 불건전한 경로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방향을 바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두려운 생각이나 부러움이 섞인 생각, 분노의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생각으로 인해 불편해지면 자신에게 베푸는 동정심 속에 나아가 생각에 따른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불러낼 수 있는 균형감이나 분별력 속에 안주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곤 한 잔의 차와 조명, 그리고 음악뿐. 내가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은 집중과 단순함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